예, 연말정산 중에서 이제 보장성 보험료를 우리가 납부했을 때, 납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이제 세공제를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자동차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은 그 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그러니까 세금을 바로 빼주는 그런 제도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요,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바로 이겁니다. 60번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요. 60번 보장성 보험료 세공제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면요. 자, 연말정산의 틀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은 근로소득 금액, 즉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은 마진이 나온다 그랬고요. 여기에서 추가 비용을 더 뺀다 그랬죠. 이걸 소득공제라고 부르고요. 그럼 과세 표준이 나오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세액공제를 하는 그런 또 단계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세액공제입니다. 그 중에서 60번 보장성 보험료, 그죠? 예, 요거 세액공제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요. 쭉 가다 보면 이제 세액공제를 하고 나서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고 기납부세액을 빼면은 이제 연말정산할 때 차감징수세액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환급을 받느냐 아니면은 한 번 더 월급을 뱉어내느냐 이제 그런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그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요 세액공제 이 단계에서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한번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면요. 일단은 근로자죠. 예, 무조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요. 근로자 본인이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데 본인이 계약자가 돼야 되고 보험의 계약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본인이 계약자 그리고 본인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당연히 되고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본인 이외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할 때는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죠. 그런데 요건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낸다 그러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조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한번 큰 가족이다 이렇게 볼게요. 본인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는 이제 부모가 있고 밑으로는 자식이 있고 옆으로는 그죠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되겠죠. 이 모든 사람이 다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보험료를 본인이 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 당연히 이제 세액공제 되고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 당연히 됩니다. 다 됩니다. 전부 다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위로는 60세, 밑으로는 그죠? 20세, 그리고 옆으로는 또 60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동시에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사람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납입한 그런 보험료하고 만기가 되어서 내가 돌려받는 환급금이 있겠죠. 그걸 비교했을 때 당연히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법에서 말하는 이제 보장성 보험은 이렇게 만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이제 내가 납입한 것보다 적어야 이 보장성 보험에 들어가요. 뭐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신보험하고 뭐 상해보험, 그다음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모두 다 만기 환급금이 적은 거죠. 예. 자, 그러면 심플합니다. 자, 얼마를 세금을 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요. 내가 1년 동안에 납입한 보험료를 일단은 해주는데 1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가 200만 원 냈다. 그래도 1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곱하기 12%입니다. 만약 지방세를 포함하면 이제 13.2%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죠. 소득에 따라서 이제 총급여에 따라서 뭐 12%, 15% 그게 없고요. 전부 다 12%, 일률적으로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해줍니다. 그래서 100만 원 한도는 똑같습니다만은 이게 12%가 아니고 15%까지 해줍니다. 지방세를 생각하면 이제 16.5%가 되겠죠. 자, 이제 이거는요, 이 보험료 세공제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맞벌이 부부를 한번 볼게요. 자, 계약자 본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배우자 공제 안 됩니다. 배우자 공제 안 돼요. 안 되는데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부인을 갖다가 피보험자로 해서 무슨 암보험에 가입했다. 그런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때는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 본인을 이제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이제 뭐 암보험을 가입한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은 이때는 배우자 자체가 이미 소득 요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구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자녀가 피보험자입니다. 자, 계약자 본인입니다. 본인이 연발정산을 하는데요. 피보험자는 이제 자녀입니다. 그런데 소득 요건은 자녀가 충족했어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21세입니다. 20세를 넘어서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자녀를 이제 무슨 뭐 암보험을 해가지고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을 하더라도 이때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나이가 20세 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단 기본 공제자 안 되죠.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은 나이 요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조금 복잡한데요.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한번 볼게요. 자, 본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이제 맞벌이 부부가 되다 보니까 배우자가 연발정산할 때 자녀를 갖다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렇죠. 자녀가 이제 기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인이 이제 보험을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본인이 주 피보험자입니다. 그런데 요 자녀를 종 피보험자로 가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본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다. 세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세공제가 됩니다. 자, 계약자, 본인이 계약자고 본인이 주 피보험자, 그러나 자녀도 종 피보험자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세법에서는 세공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 자녀는 기본공제 관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지만은 특별히 이때는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네 번째 사례를 보면요. 자, 자녀가 계약자인 경우입니다. 자, 근로자 본인이 이제 연말정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말이죠. 본인이 계약자가 돼야 되는데 한번 눌러주시죠. 자, 이 경우는요.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라 자녀가 계약자로 됐습니다. 물론 자녀는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계약을 하고 말이죠. 자녀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보험료는 본인이 내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가? 그죠? 조금 이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도 세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보험료를 본인이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게 기본 조건이죠. 따라서 계약자가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는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례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이 이제 포함이 된 경우. 자, 본인이 이제 차량을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를 하면은 리스료 그 명세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차량 리스료로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리스료를 갖다가 주지만은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 원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이것도 보장성 보험이니까 내가 세액공제를 받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론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차량 리스료, 그죠? 그냥 통틀어서 비용, 차량 리스 비용일 뿐이지, 이게 명세에 찍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요것만 떼가지고 내가 세액공제를 받겠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는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